예, 안녕하십니까.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입니다. 21세기 지금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정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전문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있던 것마저도 어떤 뺏기는 그러한 현상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 즉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술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능력이요. 즉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21세기에도 전문가로서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아주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상대편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대편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 코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편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억해 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미 합중국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짐 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팔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열심히 일하는 거라뇨. 좀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오히려 짐 팔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데일 카네기는 선생님께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첫 글자만 들어도 아는 것은 물론 얼굴까지 기억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팔리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팔리는 그의 놀라운 이름 기억력 덕분에 18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에 힘입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영광스러운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유 외판으로 여기저기 방문을 하며 돌아다니던 시절과 스토니 포인트 지역에서 가게를 하던 때에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는 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 사람의 이름과 가족관계, 직업, 주소, 나이,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까지 면밀히 알아냈습니다. 그 후 수집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고객을 만나게 되었을 때 1년이 지난 뒤라고 해도 그와 악수하면서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그의 신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지지를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짐 팔리는 선거 유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백 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을 즈음에는 19일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니며 그 지역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식사나 차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방문을 마친 팔리는 각 마을의 대표에게 선거 유세장에 나온 사람들의 명부를 제작한 뒤 발송해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명부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짐 팔리로부터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친애하는 빌, 친애하는 제인으로 시작되었고 항상 편지 끝에는 짐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 팔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자주 불러준다. 그러면 당신은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찬사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편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편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한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길 저쪽에서 야 오래간만이다. 야 길수야 철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반갑게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동창을 모른 척은 못하고 그렇다고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아. 애만 태운 적은 없으십니까? 어디서 봤더라? 누구지? 야 고등학교 동창인가? 아니면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거래상으로 알게 된 사람인가?
그런데 이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동창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비록 누군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양그룹의 이강천 감사실장님은 이름 기억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 코스를 수강하면서 정말 이름 기억? 그렇지, 이거 한번 중요한데, 그래, 이름 기억을 한번 잘해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먼저 캐디의 이름을 외우기로 한 이 실장님은 골프를 치는 동안 의식적으로 캐디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영숙 씨, 참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영숙 씨, 여기서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 한번 좀 의견을 말해주지 않겠어요? 부드럽게 이름을 불려주는 이 실장의 태도에 캐디 역시 말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공이 없어지거나 가져오기 힘든 곳에 빠져도 기분 좋게 찾아오는 등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 실장 역시 그날은 평소보다 세타수나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전자에서 훈련을 할 때 일입니다. 코스에 들어온 임원들 대부분이 평소에도 직원들의 이름을 잘 기억했기는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하기로 한번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직원들의 명단을 갖다 놓고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운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을 만날 적에마다 김혜영 씨, 이일수 씨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까? 요새 힘든 일은 없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면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서히 성과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샤니에서 한번 훈련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같이 이제 코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몇몇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식당 아주머니의 이름을 불러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마침 지배인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영숙 지배인님, 이 집은 분위기도 참 좋고 정말 꼭 다시 오고 싶은 집입니다. 아마 서영숙 지배인님께서 잘 관리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고 아주 맛도 좋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서영숙 지배인님께서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지배인께서는 별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손님들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어쨌든 맛있으시다니 참 기쁩니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 그 서영숙 지배인께서 마주황 한 병을 가져오시면서 이건 제가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이래갖고서 아주 저희들도 좋은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초창기 시절에 두보건설의 이익주 사장님이란 분이 저희 코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익주냐, 익주. 어디 가서 소개하기도 창피하고 이름을 어떻게 좀 바꿀 수는 없을까? 늘 이런 생각에 시달리던 이 사장님은 코스에서 상대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개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코스를 수강하시던 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익을 주는 사나이 이익주 어떻습니까? 건설업을 통해서 이익을 주는 사나이 이익주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장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괜찮은데요? 그 다음 주에 코스에 들어오신 이 사장님은 싱글벙글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한 건설회사를 방문했는데 제 이름 소개를 건설업을 통해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 이익주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대편에서 사장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시군요. 뭔가 특별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이름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잘 기억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에 김영훈이란 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멋있게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김새는 사나이 김영훈이시다. 그래서 제가 왜 김새는 사나이라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마음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도 뭐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폼 잡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훈자가 들었으니까 훈훈한 사나이 김영훈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분 보고 다시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반쯤 김새는 사나이 김영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훈훈한 사나이 김영훈입니다. 훈훈한 사나이 김영훈입니다. 영원한 훈훈함을 드리는 사나이 김영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훈한 사나이 영원히 훈훈함을 주는 사나이 김영훈,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졌던 응어리가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그 본래 그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소개하는 것 또한 잘 기억해 주는 것은 너무 아주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데이콤에서 근무하시는 진영중 산모님께서는 직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서 어떤 미팅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명단을 구해서 전부 이름을 외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셨을 적에는 최영태 과장 정말 수고했어. 이번에 그 프로젝트 그 보고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정말 기획을 잘했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이인수 선생님 전번에 정말 했던 그 일은 정말 잘 됐더라.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 갖고서요. 아주 일을 잘 풀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름 기억을 잘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리고서는 그래, 한번 이름을 잘 기억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열렬한 욕구를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상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면서 이분은 참 호리호리하신 분이구나. 머리숱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구나. 안경을 끼신 분이구나. 이러한 식으로 그분의 이름과 인상과 한번 매치를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든지 반복하면은 뭐든지 외울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들으면서요. 최소한도 이철수 씨 이러한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연상을 한번 시켜보는다는 겁니다. 연상을 시켜갖고서 배철수? 그분 가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영자? 그렇지. 전번에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러한 식으로 어떤 연상을 해갖고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은 쉽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서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십시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어떤 좀 잘 삼행시로 풀이해 주셔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특징을 잡아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할 뿐더러 아울러서 내 이름을 상대편에게 잘 알릴 수가 있어갖고 우리는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그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진짜 토끼풀이 부족할 적에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토끼풀을 따오면은 내가 이 토끼에다가 너희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신이 나갖고 토끼풀을 따옴으로써 정말 토끼들을 잘 길렀다는 일화는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아닙니까? 이분은 그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할 적에도 조지 풀만이라는 사람하고 침대열차 사업으로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이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회사 모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조지 풀만 씨를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하지 말고 같이 합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합작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지 풀만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 합병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때 카네기 씨가 풀만 회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해서 합작 사업을 함으로써 그 경영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사업에서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경청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청. 나는 잘 경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나는 진짜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청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호감을 보이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러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듣기라는 겁니다. 듣기. 특히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경청을 해주는 거. 우리가 한자로도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인. 그래서 귀자를 써갖고서 듣고 말한다. 우스갯소리로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저희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 그러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순수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와서 말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경청을 해주시는지요.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와갖고서 이거 이사님 출장 보내주셔서 이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거 별로 준비도 못해갖고서 이거 싸구려지만 그냥 500원짜리 볼펜 하나 사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속으로 이 녀석이 이거 시시하게 이거 500원짜리 볼펜을 사왔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가요. 아니면은 껄껄 웃으면서요. 하하. 야, 그러한 볼펜은 우리 집에 가면 100개도 더 있다. 100개도 더 있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직원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음에 좀 더 좋은 볼펜을 사올 것 같습니까? 안 사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요. 그래. 정말 고맙다. 설사 집에 만약에 100개의 볼펜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 정말 이 볼펜 잘 쓰겠다. 정말 고맙다. 여행 갔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이렇게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그 직원은 정말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볼펜을 사다 드려야지. 좀 더 유용한 물건을 사다 드려야지. 이렇게 아마 결심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상대편이 얘기를 할 적에는 시시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면서 정말 고맙다. 잘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를 해갖고서 잘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 씨도 어느 날 한번 그 파티에 한번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브릿지 게임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인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인은 데일 카네기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선생님 그러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데일 카네기 씨는 그 부인이 최근에 그 아프리카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알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아프리카에 대해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인은 정말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냥 신이 나서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카네기 씨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듣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잘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도 남북전쟁 당시에 그 옛 친구에게 정말 내가 자네 말을 좀 듣고 싶으니까 좀 방문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방문을 했더니 링컨은 그분한테 어떤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 정말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가졌네. 이러면서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경청을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서부터인가 자녀들하고 얘기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청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럴 적에는 그래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경청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쭉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청을 안 해주셔갖고 지금 만약에 어떤 자식이지만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다가가십시오. 이쪽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조금씩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맨 처음엔 퉁명스럽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철수야 아빠랑 좀 얘기하지 않겠니? 대화 좀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을 적에 뭐요?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 요즘 너하고 별로 대화를 좀 못했구나. 아빠가 정말 너랑 좀 대화를 하고 싶다. 5분만 좀 내주지 않겠니? 이러한 식으로 부드럽게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설사 퉁명스럽게 대하던 아들도 뭐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식으로 조금씩은 아마 누그러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진짜 자녀들의 말을 잘 한번 경청을 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서로가 가슴과 가슴을 터놓고서 얘기를 하게 돼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더러 정말 그 어떤 살아가는 맛이요. 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주로 그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많다 보니까 몸이 아프게 되고요.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을 못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 이 응어리가 져서 이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온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됐을 적에 그들이 진짜 그들의 느낀 거를 잘 얘기를 하면서 응어리를 풀 수 있고 서로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똥을 밟고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구린내가 납니다. 대화를 안 하는 거는 이러한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린내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그 구린내가 없어지겠습니까? 망령 더 번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인간관계가 어색해져 갖고서 그냥 막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갖고서 내 자신부터 마음을 터놓고서 상대편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어떤 그 똥을 밟았을 적에 잘 씻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슴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영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노사관계가 잘 안 풀린다 이러한 소리를 가끔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3시간만 들어주십시오. 상대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동조를 해주면서 정말 경청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이걸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가서 훈련을 할 때도 현대전자에 가서 훈련을 할 때도 사실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경청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노사협력을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저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노하경 사장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거래선에서 갑자기 우리는 컴택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서 직원하고 막 달려갔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거래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우리는 도저히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어떤 오해,
그 조그마한 오해가 커져갖고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풀려서 정말 이건 노 사장님 미안합니다. 이런 걸 갖고 정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갖고는 거래를 계속 잘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의 말은 물론이고 거래선의 얘기도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그 뉴욕의 지점장으로 가 계신 윤영섭 부장님께서는 직원 한 사람이 어깨가 그냥 축 처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답니다. 저 친구는 명랑한 친구인데 왜 저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지? 그래갖고서 한대리, 요새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저거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식사를 하라. 조용히 불러내서 한번 차분히 얘기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대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은행,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달라서요. 제가 사실 여기 계속 있어도 언제 이건 뭐 과장되고 차장되고 저도 뭐 지점장 되고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20년 30년은 있어야지 저도 지점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제가 어떻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들은 이 윤재점께서는 웃으면서 그래 정말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하네. 근데 내가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직위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일을 즐기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그 가치관과 사명을 갖고 일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 자네는 정말 얼마나 그 감각을 갖고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네 덕분에 얼마나 그 힘을 얻고 멋지게 생활을 하나. 그래 인생은 나도 살아보니까 결국은 맡은 일을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즐기는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날 서로의 그 인생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대리가 그 다음날 정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으로 정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얘기할 적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가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좀 더 리더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5월에 저희들이 그 데이 카네기 아시아 패시픽 세미나를 방콕에서 할 때 일입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모갈 부사장님께서 최고의 리더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우리의 리더입니까? 이랬을 적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모갈 선생님은 어느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항상 경청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모갈 부사장님이 최고의 리더로 뽑힌 이유는 잘 경청을 해주셔서 그렇게 뽑히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갈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청을 잘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언제 한번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연사분이 얼마나 진짜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분하고는 꼭 한번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분한테 식사 부탁을 한번 드렸답니다. 선생님 감동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17일이나 18일쯤이 좋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저도 18일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참 유익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답니다. 스미스 씨, 어떻게 해서 선생님같이 바쁘신 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선생님같이 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이 없다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필요로 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갈 부사장님은 바로 이거구나.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이 필요한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시게 됐다는다. 즉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직원도 자녀도 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경청을 해줄 적에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 줄 적에 그들의 느낌을 이해해 줄 적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청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또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적에도 잘 듣고서 처방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증상도 모르고 진단도 안 하고서 저희가 만약에 처방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경청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가장 척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상대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누구나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골프,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부 갈등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국민일보에 댕기는 이지연 기자께서는 저희 코스 오시면서 항상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코스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가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사실이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카네 코스를 하면서 그렇지, 어머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순수하게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셨을 적에는 어머니도 참 잘 된 것이지만 그래 나도 뭐 김치는 그래도 뭐 현대 감각으로 내가 잘 담그고 있지,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를 하면서부터는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어머니 이 김치가 참 맛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그세요? 그것도 한 종류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종류를.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좀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가르쳐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그래 가르쳐줄게 이러면서부터는 시어머니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카네 코스에 올 적에도 그래 오늘 걱정하지 마라, 뭐 늦게 오는데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그래 단지 차 조심해라, 이 밤에 늦게 댕길 쪽에 이렇게 갖고서 이제는 어떤 그 딸처럼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서 아주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관계를 할 적에 상대편의 관심사가 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본다는 것은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하고 얘기해 본 사람이면 그 당시에 다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걸까? 그런데 그 비결은 간단했다 그럽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그 다음날 그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럽니다. 그분들의 특히 관심사가 뭔가, 그분들이 최근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분야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역사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떤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새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할 적에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뒷편에 계시던 이 실장님이란 분은 한 거래선에 계속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거래를 성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저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근데 그분이 그 인터넷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진짜 부장님처럼 인터넷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 뭐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건 뭐 그냥 시중에 책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책 보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 뵐 적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기사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부장님께서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장님은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신 것 같은데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별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 그 부장님이랑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주 거래를 잘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만큼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SD에 계시던 안각현 실장님께서는 간부들이 지각하면은 항상 그 짜증을 냈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만두십시오. 정말 회사가 이게 장난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상대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렇지 상대편에 대해서 좀 더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몸이 아픈 거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자기도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모집하고 수집하고 그렇게 갖고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자네는 이번 여름에는 이런 데 가는 게 어때? 여기에 가면 아주 공기도 좋고 마침 또 온천도 근처에 있어 갖고서 아주 우리가 리프레시하고 또한 건강한 몸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새 자네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은데 역시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특별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해줄 테니까 며칠 동안 집에서 좀 잘 쉬면서 어때 보약이라도 좀 드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 직원을 만날 때마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진짜 몹시 아파갖고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죽을 끓여왔다 그럽니다. 그 죽을 마시면서 이게 정말 살아가는 맛이구나.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아주 감동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두 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상대편의 관심을 보일 적에 상대편도 우리들한테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이 발표를 하시기를 자기가 길에서 어느 날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아주 쩔쩔매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그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준비를 안 해놓고 또한 잘 응급처치하는 걸 몰라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파킹을 하더니 내려와서 타이어 빵꾸 나신 모양이시죠? 저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에서 공구를 가져와서는 재빠르게 아주 솜씨 있게 그 타이어를 갈아줬답니다. 하도 고마워갖고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 분이 남의 이렇게 일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그 고생하고 있을 적에 저도 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이어로 해서 고생을 할 적에 그때 한번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꼭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그 서울고를 경영하고 계시는 김석원 사장님께서는 점심시간 때 아주 밥그릇을 이렇게 비우는 것을 거의 명령하시다시피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밥그릇을 짬밥통에 그냥 던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당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주 혼을 내줬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이 먹는 문제다. 이거는 정말 좀 더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이 좀 더 식당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 부식을 좀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밥맛도 조금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 조치를 취했답니다. 식당에 관한 한 돈을 아끼지 말아라. 분위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식생활을 개선시킨 결과 직원들 그 얼굴에 아주 그냥 싱글벙글하는 그러한 기운을 서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관심을 보일 적에 그들도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순수하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 캐스트롤의 정의성 상무님께서는 자녀들하고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을 알았답니다.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자녀들하고는 이렇게 잘 사이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 요즘 애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임창정의 결혼해줘라는 곡을 이렇게 녹음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차 타고 오가면서 그 곡을 계속 듣고 또 들었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곡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방에 가서 자기가 임창정의 결혼해줘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아빠도 이렇게 신곡을 부르실 수 있다니 이렇게 갖고서 자녀들하고 좀 더 사이가 아주 친밀해질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린건설의 이정배 부사장은 젊은 시절 리비아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같은 또래 십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십장 하는 말이 정말 이거 뭐 자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와서 진짜 십장으로 있는데 진짜 선생님은 좋겠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니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공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 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때 한 시간씩 같이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국내 돌아와서는 야간대학에 들어가고 그래갖고서는 지금은 영남건설의 그 간부사원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줄 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입춘건설의 박춘하 사장님은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거의 울상을 오고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사실 방세가 없어서 지금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 관심사는 온통 방에 대한 겁니다. 그래도 어떤 이렇게 주거할 방이 있어야지 제가 좀 열심히 일했는데 그동안에 자취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보니까 1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박 사장님께서는 즉시 저희가 보증을 서줘 갖고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불받을 수 있게 해줬답니다. 그래갖고서 그 직원이 무사히 방을 구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일정적으로요. 매일매일 아주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뭐 인간 세상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적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임으로써 저희가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성과를 내는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십시오. 상대방하고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십시오.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존 듀이는 인간에 있어서 본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욕구를 갖다가 사람들은 갈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동물과 달리 문명을 계속 발전시킨 것도 이러한 한번 중요해지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전대전자에서 저희들이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어떤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항상 가면은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도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하는데, 정말 너무 이거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렬한 협력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갖고서요. 가자마자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도와주셔갖고 우리 현대전자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저로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더니 상대편에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면서 황송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상대편에게 중요한 느낌을 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컨피덴셜이라고 쓴, 비밀이라고 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개발하는 건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아까 보여주신 그 컨피덴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좀 더 귀사를 위해서 훨씬 많은 공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귀사하고는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서로 양사를 위해서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서는 그들이 컨피덴셜로 취급하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갖고서 회사에 많은 공헌을 하실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아닌가,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재욱 실장님은 연말이 되면 매년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좀 더 중요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탁 치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그래갖고서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정말 대개 아드님께서 이렇게 잘 근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녀분을 우리 회사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잘 이끌어주신 아버님께,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생일이 될 때마다 꽃도 보내드리고 때로는 직접 갖고 방문도 하고 또 때로는 전화도 드리고 이러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직원들한테 전해줘서 부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 갖고 아주 이제는 진짜 안 될 일이 없을 정도로요. 안 될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게 잘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중요감을 심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갖고서 백화점을 오픈하는 건 때문에 계속 밤을 새워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대부분 일이 끝났을 적에, 거의 일이 끝났을 적에 마지막 보고를 하러 본부장님에게 갔다 그럽니다. 근데 보고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조금 미스가 많은데, 이거 본부장님께서 이건 실망하실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갖고서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말씀드려야지,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말씀드려야지, 요건 요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탁 보시더니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도 안 하시고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 자네들이 역시 정말 최고의 멤버들이야. 자네들 때문에 우리 백화점이 계속 발전하는 거야. 자,
다들 같이 사우나나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러한 분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니 가슴속으로부터 어떤 올라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그럽니다. 야, 내가 그냥 와서 이렇게 준비했다 그럴 걸 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구를 맞추느라고 시간을 보냈나. 그러한 부끄러움과 함께요. 그날 저녁 때 사우나를 마치고 술을 한 잔 같이 마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마셔본 그 어떤 술보다도 달콤한 그런 술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나에게 이렇게 중요감을 심어주는, 나를 알아주시는 본부장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정말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분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여성은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성은 알아주는 상사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감을 여기게 되면은, 중요감을 느끼게 해주면은 어떠한 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승현 지점장님은 아내하고 가끔가다 이 다툼도 하고 그냥 뭐 평범하게 지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는데, 그래, 나도 한번 발을 씻어줘야지. 그러면서 가서 자기가 공약을 했다 그럽니다. 여보, 정말 당신은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의 발을 계속 씻어주고 싶소. 아니, 당신이? 이러면서도 부인은 별로 그렇게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진짜로 가서 부인의 발을 자기가 씻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자기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갖고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다 보니까 서로의 중요감을, 서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면서 부부가 요새는 너무 좋아져갖고 아주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저쪽 봉화에서 군수를 하시는 엄태한 군수는 이상하게 미운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친구로 지내왔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서먹해지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저기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왜 저 친구랑 내가 이렇게 저기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까? 그래, 저 친구에게 한번 중요감을 한번 심어줘 보자. 그래갖고서는 만났을 적에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야, 이거 연락도 자주 못하고, 요새 조금 우리 소원해진 것 같아. 자네가 정말 예전에 이렇게 도와주고, 자네가 이렇게 협력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자네는 진짜 나한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인데, 정말 자네는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친구는 맨 처음에 좀 어색한 표정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원군수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정말 자네한테 너무 몹질 짓을 한 것 같네. 자네가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무슨 심술이 들었는지 이상하게 자네한테 정말 어색하게 하고 대하고 정말 몹질 짓을 한 것 같네. 정말 이 못난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게. 아니야. 내가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갖고서 그 친구랑은 지금 아주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아주 자기를 지지해주는 열렬한 친구로서 다시 한번 됐다 그럽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중요감을 심어주는, 특히 친구 사이에도 이 중요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BS에서 본부장님을 하시는 박준영 본부장님께서 대구의 TBC 방송국 사장님을 하실 때 일입니다. FM 방송 개국을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팀장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차장, 당신 리더야. 정말 이 일은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팀을 잘 리드해 갖고서 이 일을 한번 해주게. 당신이 진짜 적임자고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이러하면서 그 팀장들한테 아주 자신감과 함께 중요감을 불어넣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국대가 됐을 적에 정말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 FM이 개국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중요감을 심어줄 적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은택 이사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카네 코스를 수강하신 후 아주 중요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진짜 쌀쌀하게 매정하게 아주 엄격하게만 대했는데 카네 코스를 한 후에는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줘갖고서 아빠는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다, 정말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보배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다, 고맙다, 이러한 식으로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모님에게도 정말 중요감을 심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님 한 분이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좋은 코스에 보내주셔갖고 저희 가정은 이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회장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을 하셨는지 답장을 쓰셨다 그럽니다. 그 따님께서 정말 공부하는 동안에 최대한의 그 편의를 봐주시겠다고요. 이만큼 회장님도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일입니다. 훈련을 하다가 제가 저희들이 개발한 카네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러한 것을 주장을 했지만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적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습관을 들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 얘기를 듣던 존 헤이, 지금 그 대만의 스폰서가 저한테 대해서 YS, 정말 자네는 창의성이 있는 친구야. 자네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네는 창의성이 있어. 자네는 정말 우리 카네기에 있어서 보배 중에 보배야. 이러면서 저에게 중요감을 심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창의성이 있다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서는 열심히 더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올해는 저희들이 세계의 어느 곳에 내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카네기 시스템 다이어리를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저 자신도 제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 적에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성을 발휘하고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승일 총장님께서 오래전에 IMF다 뭐다 그래서 항상 조직이 흔들릴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지방항공청 이거 조금 조직을 좀 줄여야 돼. 이렇게 나올 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막 흔들리고 전혀 근무하는데 어떤 질서가 안 잡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간부들을 모아놓고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고 또한 관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계속 성장을 발전할 수가 있다.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정말 앞으로 그 항공산업의 그 역할은 특히 우리 공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자네들은 정말 이 막중한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걸 직원들한테 인식시키고 또한 기자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위상을 잘 알리자.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한테 앞으로 항공산업의 그 미래에 대해서 특히 그 지방항공청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다른 부서가 어떤 통폐합되고 조직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지방항공청은 더 오히려 정말 앞으로는 수출하는 시대다, 관광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 그 본성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어떤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뛰고 있는 거는 나도 뭔가 중요하다. 나도 인간으로서 어떤 살아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십시오.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스스로에게 중요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내 자신도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금강산을 가면서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널뛰기 하는 거를 봤습니다. 널뛰기 하는 거를 보는데 2층 높이 되는 데서 두 사람이 뛰어내리면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회전을 하면서 그 묘기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인생은 널뛰기 하는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렇게 높이 띄워줌으로써 저분들이 나를 띄워주는구나. 내가 상대편이 높이 올라가서 정말 묘기를 부릴 수 있게 해주니까 저분들은 그 힘으로 나를 다시 높이 띄우는구나.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